이사와 사사키 연주곡 I for You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라하스야라는 기술에 대해서 수행자들이 말하면서 "아 그거는 왜 나한테는 안 돼요? 왜 아디카린이라는 사람에게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강하게 항의도 하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는데, 물론 이거는 말로는 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로는 전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배우게 되면 오히려 이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아예 수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행 안 하고 이상한 쪽으로 좀 빠질 수 있겠죠, 신비한 기술이라면. 아마 그렇게 불평불만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 라하스의 비밀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탁 집어 주셨어요. 그건 하타요가 수행에서의 물질적인 조절과 통제, 그것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쭉 길게 말씀드린 그 내용이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제 라디오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따라서 하타 요가 수행을 하는 건 그냥 몸을 막 움직이지만 그렇게 누구나 다 하타 요가 수행의 목적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면서 '살 빠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면서 '나 좀 더 건강해질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 좀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하타 요가의 궁극적인 목적 라하스야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나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번 어 다시 재정리해서 '그럼 나는 하타 요가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어떤 마음이나 심리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욕구를 잘 조절해야 되나?' 이렇게 좀 방향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동작은 더 높은 수행을 위한 준비 도구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가에서 봤을 때는 아주 뚜렷한 그런 에너지 통로를 통해서 흐르는 에너지 장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자석의 힘에 따라 움직이듯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자석의 힘, 강한 힘은 요가적으로는 신성함이다. 그 신성함에 나의 의지 없이, 욕망이나 감정이나 욕구 없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면의 신성함에 그 힘을 실어서 외적인 자석의 힘, 신성함의 힘에 그저 오롯이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가에서는 헌신의 요가, 박티 요가라고 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우주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는 건강법에서도 모든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말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하면서 오늘 제가 지나는 분들한테 다 인사드렸는데요. 아주 신기하게도요. 반은 다녀오시고 반은 안 다녀오셨어요. 물론 많은 분께 여쭙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은 가을에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가을에 좀 가신다고 해도 7월 말, 8월 중순까지 좀 피크 타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휴가 갔다 오셔서 좀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아 내가 휴가 왜 갔다 왔지?'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냥 푹 쉰 분들은 '그래도 휴가는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어느 쪽이신가요? '아 나 왜 갔다 왔냐. 카드 봐 카드. 저거 언제 갚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아니야. 쉬어야 돼. 나는 방에만 있었어. 얼마나 행복하던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휴가 후유증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만약에 휴가가 10 일이면 한 7일 정도 휴가를 즐기고 나머지 3일 정도는 직장에서 일했던 패턴대로 그대로 좀 움직이면 훨씬 피로가 덜하다고 하고요. 한 3-4일 정도 짧게 다녀오신 분들은 한 이틀 정도 그렇게 잘 쉬시고 한 이틀 정도는 좀 일상과 똑같이 자유롭게 좀 움직이신다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지요.
분명히 쉴 수 있는 날인데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기는 대단한 의지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휴가 후유증 다음에 오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충족해야 될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애야 될까?' 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스트레스는요. 잠을 잘 못 자고요. 먹는 게 좀 불편해서 소화불량이나 식욕 저하가 있거나, 그리고 3-4 일에 한 번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말을 듣지 못할 때, 이거 중요하죠. 이럴 때 스트레스는 크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슬로우도 욕구 단계에서 보면 자신에 대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 인정받는 욕구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머리 막 바꾸고 오고 옷 예쁘게 입고 살 확 빼고 왔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다. 이러면 왠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막 지쳐 있는데 오늘 뭐 뭔가가 좀 좋아 보여. 그거 좀 옛날보다 좋아져 보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만으로 또 위로가 돼요. 참 변덕스러운 게 마음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땀이나 소대변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을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불만족함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항상 기운이 쭉 빠지고요. 열정이 사라지고 만사 귀찮고요. 인내심도 이해와 포용도 없고 그저 불평불만, 짜증만 계속 낸다고 합니다. 두려운 증상이죠. 이걸 4 단계로 나누어서 객관적으로 비춰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체적으로는 항상 피로가 있고요. 두통, 불면증, 근육통, 특히 목, 어깨, 허리가 아플 때요. 그리고 심계항진이라고 하죠. 맥박이 막 빠르게 움직이는 것, 안면이 좀 붉게 올라온다거나, 땀이 사정없이 흐른다거나, 팔다리가 좀 냉하거나, 구토증이나 복부 통증, 흉부 통증 이런 게 있거나 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때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는 기억력이 감소하고요. 좀 우유부단해지고요. "뭐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아 됐어. 그냥 아무거나." "어디 갈까?" 이러면 "마음대로." 뭐 이런 거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텅 빈 느낌이 오지요. 그래서 혼동스럽고 사람들 막 즐겁게 웃는데 "뭐가 좋대." 이러면서 안 웃고요. 이러면 인제 좀 스트레스가 질병까지 간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은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분노가 우곡 올라오고요.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좌절하고요. '아 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 근심, 걱정, 불안증까지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일이 확 닥치면요. 갑자기 성급해져서 인내심이 부족해진다고 해요. 야, 최악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행동적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팔다리를 막 떤다거나 손톱을 깨문다거나, 신경질적이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막 불평불만의 욕설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계속 "당신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급기야는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명상 음악과 함께 해 보실까요?